금요일 밤 퇴근 후 주말 동안에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네요. 사무실 에어컨 때문에 약간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기침을 몇 번 했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슨 일을 꾸밀 듯 웃네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워 아기처럼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양말에 양파가 들어있고 등에 테니스공이 묶여있네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갓 구운 와플을 가져다 주시며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 양말에 양파를 조심스럽게 잘라 넣었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양파는 지독한 냄새로 유명하죠? 그건 유황 때문이에요. 발 가까이에 양파를 두면 황화합물이 바로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박테리아를 퇴치하고 독소를 쫓아내죠. 할머니는 이 민간요법을 자신의 할머니에게 배웠고 그 할머니는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또 그 할머니는 또 당신의 할머니에게 배웠죠. 이 이야기는 치료법이 나온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얇게 양파를 썰어서 집 주위에 뿌리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감염의 원인이 독한 공기 속에 있다고 생각했죠. 이 이론은 수년 전에 세균으로 대체되었죠. 하지만 양파 치료법은 여전히 내려왔어요. 이 전통에 대한 또 다른 논리적인 설명은 중국의 발반사요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에 따르면 발신경은 다른 내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접근 지점을 경맥이라고 하는데 발에는 약 7,000개의 경맥이 있어요. 발가락은 머리 및 목과 연결될 수 있어요. 발 안쪽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 아래 부위는 폐를 대상으로 삼죠. 중국 반사요법 팬들은 밤새 양말에 다진 붉은 양파나 흰 양파를 넣으면 발에 바른 지점들이 자극된다고 믿어요. 다음날 아침 100% 건강한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 온라인 검색을 해봅니다. 양파 치료법 효과가 없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분명 플라시보 효과일 거예요. 양파는 다소 산성인데 물건에 문지르면 어느 정도 항균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화학 항생제보다는 훨씬 약하죠. 발에 있는 양파는 바이러스를 흡수하거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양파를 양말에 넣는 것보다 먹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하거든요.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말에 양파를 넣는 관습을 진짜로 믿는다 해도 당연히 괜찮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양파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해했지만 등의 테니스공은 뭔가요? 할머니는 여러분이 너무 코를 크게 골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가 증명한 치료법을 쓰기로 하신 거죠. 등을 대고 잘 때 코를 골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할머니는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여러분을 잠깐 깨워서 잠옷 뒤에 테니스공을 테이프로 붙였어요. 등을 다시 대고 자는 걸 막아줬죠. 이 방법을 2주 동안 반복하면 옆으로 자는 게 익숙해질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 때문에 딸꾹질이 나오네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에 대한 치료법도 알고 있어요. 딸꾹질은 횡격막이 갑자기 수축할 때 일어나요. 멈추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을 거꾸로 마셔보세요. 아니요, 머리 위로 쏟진 말고요. 평상시처럼 잔을 들고 있으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움직여 잔 위로 옮겨요. 잔을 기울이고 반대편에서 물을 마셔보세요. 머리를 기울이면 배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효과가 있어요. 또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느라 집중하니까 딸꾹질에 신경이 덜 쓰이게 되죠. 좋아요, 딸꾹질 문제는 해결됐어요. 갈 준비할 시간이에요. 집에 비듬 샴푸를 놔두고 왔는데 아마 선반에 뭐가 있을 거예요. 유니콘의 눈물, 도깨비 흙 추출물, 여기 있네요. 비듬은 이제 아니요. 그냥 보통 아스피린 같은데요. 휴대폰 설명에 따르면 아스피린에 들어있는 살리실사는 두피 피부를 진정시키고 비듬을 털어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아스피린 알약 2-3개를 으깨서 일반 샴푸에 가루를 섞고 두피에 마사지한 후 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잘 헹구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용기가 있네요. 반짝이는 머릿결을 위해 마요네즈 냄새가 나네요. 마요네즈 맛도 나고요. 통에는 씻기 전에 젖은 머리에 바르고 샤워캡으로 덮어 20분 동안 그대로 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 나서 잘 헹구고 씻어내라고 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햄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지네요.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니까 계란에 들어있는 고단백질과 올리브 오일의 보습력 때문에 마요네즈 헤어 마스크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더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주죠. 다음에 꼭 해봐야겠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팔에 손목 모래주머니를 차고 해봅시다. 머리 드라이하고 빗는 20분 동안 추가된 아령으로 근육 운동도 되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전에 하는 제대로 된 워밍업을 한 기분이에요. 체육관 가방을 싸는데 집에 데오드란트를 놔두고 온 게 생각납니다.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이게 냄새 흡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종종 냉장고에 베이킹소다 뚜껑을 열어서 놓죠. 매일 쓰는 탈취제용을 몸에 써선 안 돼요. 특히 피부가 민감한 타입이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베이킹소다와 콘스타치를 1대6으로 섞어서 오늘처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100% 천연 성분이고 공장에서 만든 데오드란트처럼 파라벤이나 알루미늄 인공색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리 운동하러 체육관에 차를 몰고 갑니다. 최선을 다해 운동했는데 그게 과했나 봐요. 근육이 아프네요. 관장님이 여러분에게 생강을 조금 건네줍니다. 관장님이 말하길 이걸 생으로 먹거나 열을 가해서 매일 먹으면 운동 후 통증이 훨씬 덜할 거라고 하네요. 생강에는 통증 완화 화합물과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서 메스꺼움이나 배탈을 치료할 때 쓸 수 있어요. 생으로나 또는 데워서 먹는 것도 모두 효과가 있죠. 조카를 발레 수업에서 픽업해서 할머니 댁으로 데려다줘야 할 시간이네요. 셀리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멀미가 나니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할머니 차의 글러브 박스에 생필품이 가득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셀리에게 레몬 조각을 건네줍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으로 인해 레몬의 그 유명한 냄새가 나는데 이는 난리난 위를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요. 셀리가 생레몬을 좋아하지 않아서 초록 사과 주스 한 잔을 주면서 레몬을 짜놓고 블랙솔트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푸른 사과의 자연 당분은 산을 중화시키고 위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간식으로 플레인 곡물 크래커를 줍니다. 이것은 침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줘서 배탈에 완벽한 간식이죠. 겨우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발에 뭔가가 하루 종일 거슬리네요. 여러분의 피부는 건조한데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써도 어떤 때에는 도움이 안 되곤 하죠. 라디오에서 발 건강에 대한 방송이 나옵니다. 굳은 살 치료를 위해 따뜻한 비눗물을 추천해주네요. 비누와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발을 20분간 담근 다음 딱딱한 브러쉬로 닦아보세요. 오래되어 갈라진 피부를 제거해주고 새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긴 하루였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자러 갈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엄마 전화네요. 11시인데 엄마가 안 자고 있다니 이상한데요? 수면장애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할머니에게 있어요. 할머니는 몇 년 동안 마법의 밀랍 수면 연고를 만들어 왔어요. 천연 밀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퇴치하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밀랍 조각 4스푼이 필요해요.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코코넛 오일 1컵과 올리브 오일 1컵을 섞어주세요. 끓는 물이 든 팬 안에 유리 그릇을 담으세요. 약한 불에서 기름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며 기다립니다. 다 액체로 녹았으면 작은 컨테이너에 잘 넣어주세요. 금방 제대로 된 연고로 변할 거예요. 발바닥에 아낌없이 바르고 하룻밤 놔두세요. 이불을 망치지 않게 양말을 신으세요. 오늘 실험은 이걸로 충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양말에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은 순식간에 잠이 듭니다.